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새 판짜기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초청 강연에 참석해 자신의 거취를 다음 달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전을 찾았는데 사실상 출사표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전 카이스트에서 만난 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초청 강연에 나선 건 이상민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 의원은 이번 강연이 자신의 거취와는 무관하게 한국 정치계획에 관한 거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민주당 탈당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12월 초에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엔 자신의 공간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통한 저 정치적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걸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저의 공간도 없고 너무나 숨막힐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정치권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만일 이 의원이 합류한다면 큰 힘이 될 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절대 제가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시면 환영하지요.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상민 의원의 합류 여부에 대해 당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총선 출마 질문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출마설에 계속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제가 그거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문법이 아닌 5천만 명의 언어를 쓰겠다며 정치에 대한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은 카이스트를 찾은 자리에서도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위한 이민 정책을 내놓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이 가는 곳마다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등 유세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시가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기준으로 대전 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현행보다 250원 오른 1,500원, 도시철도 요금은 300원 오른 1,55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으며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가정경제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TJB가 실시한 특별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무너진 교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을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90% 이상이 교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교육 현황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조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교권 침해 상황 심각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매우 심각하다 63.3%, 어느 정도 심각하다 29.4% 등 응답자 대부분이 현재 교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6%가 영향을 줬다고 답했고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27.0%에 그쳐 학생 인권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단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남성교사 임용을 일정 비율 할당하자는 남성교사 임용 할당제에 대해서는 찬성 57%, 반대 34.2%로 나타났습니다. 임용 비율에 대해서는 50%대가 적정하다는 답변이 42.3%로 가장 많았고 남성 비율 3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직선제 유지에 찬성한 가운데 중앙정부 임명 13.8%,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 11.7%, 시도지사가 임명이 6.2%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의 정치 성향이 정책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답변은 17.4%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TJB가 조원 CNI에 의뢰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대전과 세종, 충남 유권자 1,023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에서 또다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문지동과 전민동 지역 빌라 임차인 150여 명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세 사기 고소장을 접수해 50대 여성 임대인 A씨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최소 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LH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김지영 판사는 지난 2020년 7월 비공개 정보인 대전 유성구의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를 알게 된 뒤 인근 주택과 대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는 LH 간부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소유주택과 토지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김 판사는 A씨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카이스트가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공위성 영상으로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역별로 세밀한 경제지표 측정이 가능해져 북한 등 기초 통계가 부족한 나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조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평양 주변으로 경제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빨간 점이 선명해지면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보여줍니다. 3년 전보다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관광경제개발구 원산 갈마지구는 경제 발전에 유의미한 수치가 확인된 반면 전통적인 공업과 수출개발구인 위원개발구에서는 수치가 미미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 변화를 인공지능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카이스트 차미영 김지희 교수 연구팀과 기초과학연구원 싱가포르 국립대 등이 인공위성 영상으로 경제지표를 추정하는 AI 기술로 분석한 북한의 경제 변화입니다. 야간 불빛을 통해 예측한 것과 대비되게 이번에 개발한 모델은 인공지능, 지리학, 경제학 등을 융합하여 낮 시간대 위성 영상을 사용해 보다 세밀한 경제개발 점수를 지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위성 영상을 6제곱킬로미터의 작은 구역으로 세밀하게 분할해 각 구역의 경제 지표를 도로와 건물 등 시각적 정보를 기반으로 수치화했습니다. 북한 지도를 4만 구역으로 나눠 4년치 16만 개 구역을 AI가 우선 분류한 뒤 북한 전문가 10명과 AI가 함께 경제 점수를 매긴 겁니다. 경제 분석뿐 아니라 기후변화 예측과 재난 피해가 높은 지역을 식별하는 데도 기술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새로 재건이 돼야 되는 지역들을 탐지를 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고물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재난 도움이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정책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으며 연구팀은 국제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술을 무료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구청 건물 인근에 불을 지르고 이를 SNS에 중계한 10대 촉법 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저녁 6시쯤 천안 서북구청 인근 야외 쉼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13살 A군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피의자 중 1명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가담하고 이를 SNS에 올려 경찰 조사를 받던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깡통 전세 매물을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 2018년 대전 서구 갈마동과 도마동 일대 다가구 주택 4채를 사들인 뒤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식 등으로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차 보증금을 자신의 주식 투자나 대출 이자 변제 등에 모두 사용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등 최근 국민의힘 입장에 반하는 소신 행보를 잇따라 보이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의 입장을 떠나 실용주의자로서 면모도 눈에 띄는데요. 최근 당내 혼란과 관련해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6일 독일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앞뒤가 바뀐 잘못된 결정이란 겁니다. 지방 메가시티가 저는 우선이다. 그래서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그래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청사진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된다. 김 지사는 서울은 지금도 속칭 빨대라면서 서울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서울과 주변 도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고치는데 안 된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충청권 다른 단체장들과 분명히 결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공천하자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 강한 발언을 쏟아냈고 사면복권 된 사람을 이인에 공천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상대편들한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그분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육산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SNS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국정감사장에서도 거침없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념 논쟁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 속에서 동의를 하고요. 저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당시 자체 보상 의지를 밝히는가 하면 단체장 소속 정당이 다른 경기, 전북과 상생 협약을 맺는 등 당을 떠난 실용주의 정책들도 다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가 원래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인데다 중진으로서 최근 당의 난맥상과 관련해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중진으로서 당이 가는 길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명성을 부각해서 차별화된 입지를 가지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 지사가 오는 23일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만날 예정인 가운데 최근 혼란 상황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7회 공주 그림 상점로가 쉬갈 갤러리와 대통길 미술관 등 공주 지역 5개 갤러리에서 막을 올려 26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공주 그림 상점로에서는 51명의 지역 작가들이 출품한 작품 136점을 만나볼 수 있으며 작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에게는 작품 구매 지원금으로 공주페이나 온누리 상품권이 지원됩니다. 논산 백제병원이 노후 응급실을 개선해 출산 육아 맞춤형 응급의료센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논산시와 백제병원은 5억 5천만 원을 들여 소아 전용 응급구역과 보호자 대기실, 환자 처치실 등 공간을 갖추는 등 지역 응급의료센터 시설 개선 공사를 마무리 짓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논산시는 12월 소아 진료 맞춤형 의료 장비 42대가 추가로 백제병원에 들어올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한층 개선된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광기술원이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산시 탕정 테크노 일반 산단에 분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충남도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광기술원 분원은 일본부 3센터 규모로 설치돼 모두 60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현재 산업자원부는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시설 구축 사업을 위해 내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치러지는 충남대 총장 선거를 위한 구성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이 오늘 학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69%, 직원 18, 조교 4.5, 학생 8.5%로 결정됐으며 선거일 당일 합동 연설회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1차 투표가 실시되고 오후 2시 2차 투표, 오후 4시부터 3차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는 기호 1번으로 교육학과 김정범 교수, 2번은 응용생물학과 이면섭 교수, 3번 응용화학공학과 이영석 교수, 4번 건축공학과 김규현 교수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행복청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강에 교량을 신설하고 중앙공원 내 국지도 96호선은 친환경 도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중앙공원 내 국지도 96호선의 경우 적정 수준의 차량 통과 기능을 부여한 친환경적인 도로로 설계하고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금강 햇물이교 대체교량 건설 사업도 내년 말 설계에 들어가 2030년 전후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 광역철도와 연계한 세종의사당 BRT 노선과 버스 전용 차로 등 대중교통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들과 함께 출퇴근 시간 교통 수요 저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